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자가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속도나 물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일선 약국에서는 자가검사 키트 판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코로나19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후 기준으로 코로나 1차 백신 맞은 사람이 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오늘 305만 명 넘어섰다고 하던데요. 이런 네. 속도면 11월 집단 면역 가능할까요? 일단은 이제 속도가 조금씩 붙기 시작해서 어제 처음으로 하루 이제 20만 명 넘게 접종을 이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백신 공급만 이제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접종 속도 훨씬 빨라질 수 있어서 예. 수급이 문제일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접종을 또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맞는 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만 잘 달성된다면 11월에 집단 면역 형성까지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 수급, 공급이 제대로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공교롭게도요. 화이자 백신 물량 부족 때문에 추가 예약이 중단됐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상황 우려할 만한 상황인지 큰 문제는 없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백신의 수급 물량이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일주일마다 25만 명분씩 이렇게 좀 공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이제 1차 접종했던 분들 중에서 2차 접종이 3주 만에 맞기 때문에 돌아오고 있고 또 1차 접종자들도 더해지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물량공이 좀 많이 필요한 시기가 되긴 됐는데 이제 숫자는 제한적이고 이제 1차와 2차 겹치다 보니까 신규 접종자 숫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순차적으로 이제 백신 들어오는 대로 접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5월 달부터 접종 물량이 조금 늘어나는 거로 알려져 있거든요. 화이자는요. 그래서 아마 5월 넘어가면 어느 정도 다시금 속도 붙으면 접종이 좀 빨리 들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 공급이 원활해지기를 한번 바라보고요. 그리고 교수님 아마 들으셨겠지만 오늘부터 약국에서요. 자가검사 키트를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전문가들이 자가검사 키트의 어떤 정확성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제기해오지 않았습니까? 괜찮을까요? 네. 일단 자가검사 키트가 워낙에 신속한 검사로 먼저 이제 시판이 됐었었고 이제 이런 의료기관 또는 이제 임시선별지로서 사용을 해봤었는데요. 당시 사용 때도 위양성도 많았고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검증하는 데이터에서 환자 대상을 직접 사용했을 때 민감도가 20%에서 40% 정도밖에 이제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자가검사, 그러니까 본인 직접 채취를 하게 되면 검체 채취도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검사의 민감도나 또한 이제 특이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키트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인들이 일단 사서 이것 믿고 음성이라고 마음대로 이제 활동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증상이 있는 분이 그 양성이 나오는 경우 어차피 PCR로 확인이 돼야 우리나라 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선별진료소를 방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증상이 있는데 음성이 나와도 이게 내가 이제 코로나 확진이 아닌지 맞는지를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증상이 계속되면 선별진료소 또 어차피 가서 검사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성이 나오나 음성이 나오나 어차피 선별진료소 갈 거면 또 약국 가서 그걸 사느니 그냥 바로 선별진료소 가서 바로 검사 받고 6시간에서 하루 정도 만에 결과를 보면 되는 상황이라 굳이 일반인들이 그 키트를 사서 검사를 해야 될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반인들이 자가검사 키트를 굳이 사서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서울의 일부 학교에서요. 기숙학교나 운동부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자가검사 키트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이 조치는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곳이 이제 노인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같은 데서 집단 발병을 감시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을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주기적으로 집단 발병이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서 하는 정도는 그래도 좀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가능은 할 수 있고요. 또한 그 외에 이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섬이라든지 아니면 산속이라든지 이런 데 고립되어 있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진단을 받으러 병원까지 올 수 없으니까 그런 데서나 사용이 필요한 수준이지 일반인들이 본인의 이제 증상이나 이런 부분이 걱정돼서 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더 연구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대전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에서 원래 정기적인 PCR 검사는 5월 5일인데
혹시 몰라서 조금의 증상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해서 증상 있는 분들의 PCR 검사를 일찍 당겨서 해봤더니 양성이더라.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집단 발병 의심될 때 먼저 좀 검사를 해보아서 하는데 여기서도 확인할 게 뭐냐면 지금 신속항원 검사에서 3명이 양성이 나와서 전수검사를 비롯한 18명이 양성이 나왔어요. 아하.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20명, 거의 18명 중에서 신속항원 검사가 잡아낸 건 3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만 이런 집단 발병에서는 1명이라도 양성이 확인되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감시 목적으로는 일부 사용될 수 있겠지만 네.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18명 중에 3명밖에 못 잡아내는 검사를 사용해서 일반인들이 자기가 난 정말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확인하기에는 성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네네. 교수님, 그리고 정부가 최근에요,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자가격리를 면제해준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입국한다든지 혹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다든지 이렇더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이라면 자가격리를 면제해준다는 말씀인데 괜찮은 건가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젊은 층에서의 그러니까 접종 동의율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이런 방식으로라도 뭐 사실 그게 아주 위험한 조치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보완적인 측면에서 보완점만 잘 가동된다 그러면 접종률을 올리는 상당히 기여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를 다녀온 분들에게 대해서는 자가격리 면제 안 하겠다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미 얘기를 한 상황이고 예. 또한 이제 그 코로나의 백신을 맞더라도 일부 이제 무증상 감염이라든지 가볍게 증상을 앓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완적으로 PCR 검사를 이제 좀 더 자주 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기로 했거든요. 네네. 보완책이 충분히 가동된다면 접종률을 올리는 데서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백신 노쇼가 문제 아닙니까? 네. 예약을 해놓고서 안 오시면 그 기한이 지나서 폐기할 문제도 생기고요. 그래서 네. 지금 예비 명단을 받고 노쇼가 발생하면 예비 명단에 계신 분들을 대신 맞춰주는데 혹시라도 이 백신 노쇼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보완하거나 또는 준비할 점이 또 있을까요? 사실 이제 예비 명단 확보를 그러니까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명단을 만들도록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접종을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연령대가 아직 안 맞아서 접종을 원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연락을 받으려고 여러 기관에다가 이제 예비 명단에 올려놓는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 사람 연락했더니 나는 뭐 다른 병원에서 맞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노쇼된 자리에 또 노쇼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없애려면 우리가 예전에 마스크 뭐 남아있는 뭐 약국 이런 데 하는 거 앱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했던 것처럼 일단 중앙에서 어느 곳에서 지금 백신 몇 명을 추가 접종할 수 있는지 또 중앙에서 이제 예비 명단을 짜서 비슷한 지역에 있는 분한테 자동으로 연락이 가면 그 사람이 접종하겠다고 일단 체크를 하면 그분이 그 접종 의료기관 가서 방문하도록 하는 그런 중앙에서의 앱이나 외부를 활용한 방식들을 동원한다면 그런 상황들을 좀 덜 수도 있고요. 네네. 특히 의료기관들이 그 예비 명단 확보하고 또 그 사람들 빨리 오게 하려고 전화하고 이러느라고 그것만 해도 업무로딩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앱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의료기관의 그런 노력도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중앙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교수님은 중대본하고도 계속 이야기 나누시지 않습니까? 자문도 해주시고요. 정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요? 이러한 방안은? 이 부분은 이제 건의가 된 부분이고 또 지금 접종이 위탁 의료기관 시작된 지가 며칠 안 됐다 보니까 좀 보완이 안 된 부분이라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보완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마지막으로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그리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3주 더 연장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결정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600명, 700명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이제 감염병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의 접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언제든 유행 상황이 악화되면 어른들 감염되고 중증 진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6월 정도까지는 조금 더 강력하게 이제 유지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지금 단계를 올리지도 않고 방역 조치를 강화하지도 않은 상황이라서 이게 국민들께 잘못된 메시지 전달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네네. 이거라도 좀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